만약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다면 생존 배우자는 자신의 혜택이나 사망한 배우자의 혜택 중에 더 높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존이 사망하고 메리가 생존할 경우에 메리는 자신의 $800 대신 존의 $2,64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높은 혜택을 유지하려면 소셜 시큐리티 신청을 전략적으로 계획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공인회계사 안명찬입니다. 오늘은 배우자의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어떻게 하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다시피 소셜 시큐리티는 은퇴 후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. 특히 배우자는 본인만의 혜택 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. 먼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최대화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. 첫째, full retirement age인 완전 은퇴 연령이 태어난 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. full retirement age는 보통 66세에서 67세 사이입니다. 출생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. 태어난 해에 따른 full retirement age에 도달하게 되면 본인 혜택을 100%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혜택을 연기해서 받으면 수혜 금액이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. 소셜 시큐리티 혜택 신청을 70세까지 연기하면 full retirement age 이후에 매년 약 8%씩 혜택이 증가합니다. 즉 늦게 신청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세 번째는 배우자 혜택을 이해하셔야 합니다. 본인의 혜택이 배우자 혜택의 50%보다 낮은 경우에는 배우자 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단 배우자가 소셜 시큐리티를 이미 신청한 상태여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.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존과 메리가 결혼한 부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존은 full retirement age 기준으로 월 $2,000의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메리는 본인의 근무 연수가 적어서 월 $80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. 이 경우에는 메리는 배우자 혜택을 청구해서 남편인 존의 혜택의 50%인 월 $1,000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혜택은 존이 소셜 시큐리티를 먼저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음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요. 소셜 시큐리티는 신청 시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은 대부분 아실 거고요. 만약 메리가 완전 은퇴 연령인 full retirement age 전인 62세에 신청하게 되면 배우자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. 그러니까 $1,000 대신에 약 $700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하지만 full retirement age까지 기다리면 $1,000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존이 70세까지 신청을 연기하게 되면 그의 혜택은 월 $2,640로 증가하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메리의 배우자 혜택도 더 높아질 수 있게 되겠죠. 또 이해하고 계셔야 할 것은 사망 배우자 혜택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. 만약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다면 생존 배우자는 자신의 혜택이나 사망한 배우자의 혜택 중에 더 높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존이 사망하고 메리가 생존할 경우에 메리는 자신의 $800 대신 존의 $2,64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높은 혜택을 유지하려면 소셜 시큐리티 신청을 전략적으로 계획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겠습니다. 다음은 배우자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혜택 타이밍 조율입니다. 누가 언제 혜택을 신청할지 전략적으로 잘 계획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두 번째는 연기된 크레딧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. 즉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신청을 70세까지 연기하면 혜택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 역시 고려하셔야겠습니다. 셋째는 배우자 혜택을 청구하는 것입니다. 본인의 혜택과 배우자의 혜택을 비교해서
높은 것을 선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. 네 번째는 사망 배우자 혜택을 이해하고 계셔야겠습니다. 부부 둘 중에 한 분이 가족 곁을 먼저 떠날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생존 배우자가 더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잘 이해하고 계셔야겠습니다. 다섯 번째는 소득의 제한을 피해야겠습니다.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 전에 근로소득이 많으면 혜택이 삭감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끝으로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절세 계획 역시 중요합니다. 은퇴 후 소득이 있게 되면 소셜 시큐리티 혜택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미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. 혹시 은퇴 후에도 계속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전에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은 은퇴연금의 의존도가 높으신 가족일수록 더 중요하다는 점 잘 이해하셔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소셜 시큐리티 배우자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올바른 전략을 세우면 혜택을 최대화하고 더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소셜 시큐리티의 배우자 혜택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누군가는 투자를 권하고 누군가는 재테크를 권할 때 비시파이는 생각했습니다. 그것만이 최선일까? AI가 똑똑하게 알려주는 미국 최고의 돈 굴리는 플랫폼. 새는 돈 없도록 정기 구독료 관리, 실시간 가계부, 실시간 손익계산서, 은행과 투자 계좌, 크레딧 카드 사용 내역 조회, 이자 관리 이런 것이 모두 원터치로 한 번에 미국의 넘버원 재정비서 비시파이 꼭 가입하셔서 부자 되세요.